만나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먼저 만나볼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요즘 또 아주 뜨거운 곳이죠. 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등포동 핫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 살펴보고요.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세트 메뉴의 메인 디쉬.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영등포역에서 5분, 걷기 딱 좋은 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 영등포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역도 있어서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편하겠어요.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에는 기존의 고속철도 KTX, 네. 그리고 ITX, 그리고 무궁화호, 새마을호도 예전부터 이제 많이 영리를 하는 그 교차점의 역할을 했던 역인데요. 굳이 영등포가 아니더라도 서울역과 용산역도 가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중심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도 정말 편리하지만 최대 쇼팅 메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특급 교통 인프라로 끌어모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만드는데요. 영등포역 주변에는 다양한 상가는 물론이고 여러 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먹자골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으로 꼽혀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무궁무진한데요. 도시 재생 사업은 영등포역 일대를 재생시켜서 활기를 돋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의도 재개발 수에도 상상 이상입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조성한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영등포구의 변화는 당연지사겠죠? 여기에 경기도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노선에 영등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호재입니다. 인근의 신길, 노량진, 흑석에 이르는 뉴타운 개발 사업까지 착착 진행되면서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영등포 4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등포동 4가입니다. 영등포와 어떤 그 최근에 당산 쪽, 뭐 신길이나 노량진, 대방까지도 이 지역, 강서 지역이 상당히 이제 개발 이슈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언제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서 다 이제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린 물건의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영등포 구청역도 아니고 시청역도 아니고요. 원래 그 역할을, 메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즉 이제 이 앞쪽에는 상권이 예전부터 잘 발달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타임스퀘어나 신세계백화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11평형입니다. 이 주변에 큰 평수를 찾기가 어려운 사실은 어떤 원룸이나 투룸 구조의 어떤 적은 평수, 10평 이하의 평수를 비교했을 때는 입지에 비해서 평수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8층의 가장 위에 층입니다. 8층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복층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층형이라는 게 1기 신도시 이후에는 그 건축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복층 구조를 원했지만 이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또 최근에 이런 이슈를 좀 잘 해결을 하고 복층형으로 잘 건축을 해놓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자, 일단 매매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억 4천만 원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입지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부동산 항상 입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영등포역이라는 곳 앞쪽으로는 예전부터 이 상권 자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요가 워낙에 많은 인프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상권이 힘들었던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안에서 이 상권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낙후된 그 상가 건물들이 신축으로 더 높게 올라오는 상황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스퀘어가 있고요. 그 바로 앞쪽에 넓지 않은 면적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에 비교적 신축 모델을 오늘 물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물건 자체는 바로 영등포역 상공원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주변 자체도 오히려 구청이나 물레나 쪽 당산 쪽까지도 택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다
이제 뭐 개발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결국 가장 중심의 위치는 영등포역 앞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입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의도의 어떤 그 업무 단지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출퇴근을 하기 위한 그 배후 단지로도 충분히 가까운 곳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는 이만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또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의도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직주 근접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당산 생활권 지구 단위 계획이 약 35,200평. 당산역 일대 상업지역을 지정하겠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당산을 가보시면 벌써 그 사이에 많이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부도심이라고 하면 주변이죠. 양평, 물레, 당산 약 24만 평을 상업기능 활성화 위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서울 주변의 어떤 신도시 개발도 좋지만 서울 내부의 기존의 입지가 좋고 너무 그 포화 상태인 상권인 곳은 오히려 좀 분산을 해서 이 혜택을 여러 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아주 정당한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택지 개발 자체는 약 4만 4천 평 정도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고 있고요. 국회대로 지하화나 월드컵대교, 즉 마포나 이제 뭐 마곡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강서구의 분위기인데, 그랬을 때 2023년이 되면 이런 이제 교통 호재들까지 다 완비가 되면서 더더욱 서울 내부 입지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곳이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산 신월 경전철은 목동선이 2026년 아주 조금 먼 그런 계획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이슈라고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실제로 그 강서 지역이나 어떤 서부간선도로에 그 교차점을 두고 있는 인터체인지를 두고 있는 모든 위치들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개발 호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대 도심이라고 해서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 중에 하나를 영등포를 육성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매물의 좀 상세한 사진, 실제 사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인 어떤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무인 택배함이 기본적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협소한 공간에 적은 평수다 보니까 주차 공간에 대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 기계식 주차를 도입을 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를 잘 해놓은 상황입니다. 주차를 하고 뭔가 직주 근접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거처로 마련하시는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아주 유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의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그 찾아보기 귀한, 특히나 이 서울 내부에서는 찾아보기 귀한 그 복층형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이러한 뭐 기본적으로 주방이나 아니면 뭐 욕조나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또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침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뭐 아주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뭐 적어도 이제 신혼부부까지도 어느 정도 그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주 그 공간 집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이제 어떤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이렇게 타임스퀘어 저희 사진을 올려놨죠. 이 자체가 이제 바로 전망이 보이는 곳이다. 영등포역에서 5분 거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망이 되는 곳이고요. 남향과 동향의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순환을 시킬 때도 뭔가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개방감을 내가 느끼고 싶을 때도 상당히 수요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망 자체가 8층 건물의 8층이다 보니까 높은 형태에서 이 도시, 어떤 시티 조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시 내부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망까지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매매가를 정리를 해드리면 비교적 입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그런 어떤 매매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정도의 그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세를 이제 가지고 갭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약 2억 원 정도의 전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는 실투자금이 4천만 원 정도로 이 차익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입지에 비해서 상당히 소액 투자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익형, 월세 수익형으로 돌렸을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아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까지 활용을 하시고 최소한의 어떤 실투자금을 만들었을 때 약 6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가지고 월 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월세 어떤 수익형 모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 분양가 이하로 급매 매물입니다. 그 신축 자체가 이제 2016년에 지어진 물건이긴 한데 가보시면 이제 거의 신축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 사이에 분양가 이하의 어떤 급매로 나왔다는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또 집가 상승 여력이 당연히 높겠죠. 내가 저렴하게 그 매입을 했을 때 향후에 내가 매도할 때 더 차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 주변 호재는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플랜과 더불어서 당산 물레까지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등포역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주거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생활환경, 편의시설은 뭐 정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서울 강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강북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상권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당 물건의 어떤 정리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